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권호숙 대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1월 14일인데요. 서울시 공공재개발이 이제 첫 선정된 발표를 했는 날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그곳이 바로 8군데로 나왔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 한 곳 중에 8군데가 결국 선정이 됐는데요.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재개발이죠. 재개발인데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인데요. 많은 혜택과 세제와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한번 바라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나온 첫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도 많고 또한 주택에 대한 이런 공급에 대한 해소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이겠지만 첫 케이스를 해보면 또 결과는 추후에 나오겠지만은 아무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공공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8군데가 돼 있죠. 흑석동, 양평동, 용두동, 봉천동, 신설동, 양평동이 2개고 신물로, 강북로 이렇게 조체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선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시게 되면 평균 가격이란 자체가 완전히 1년 전, 2년 전 가격이랑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 일 한 해만 해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간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지역을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무래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러한 취지는 8곳이 한결같은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추진이 바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개발 사업이랑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적인 지원이 좋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도시 규제를 완화를 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용적률을 쉽게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을 보장을 한다. 이것은 곧 지금 아파트는 모든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이렇게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제,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인허가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역시 굉장히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주다 보니까 또 개발에 대한 기간도 단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일반 재개발과 또한 공공재개발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 비교를 보시면 완전히 달라 보이죠. 보이는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안 되게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성이 완전히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투명하지가 않았죠. 불투명한데 일반인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후에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개발도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문제가 세입자들이나 집주인들이나 일단은 개발을 하려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이주 문제에서도 이주비가 지원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후보지가 이미 선정이 됐지만은 추후에 지금 1차 후보지였습니다. 추후에 2차 후보지를 보시게 되면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2차 역시 마찬가지로 1차의 샘플이 되겠죠. 그리고 추후에 2차, 3차 계속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개발에 대해서 이 일정이라든지 이런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후보지 선정이 1월 14일 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죠. 2월달, 3월달에는 바로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달에는 업무 협약 체결이 들어가고 바로 또 그 다음 달에는 정비 계획 수립이 들어가며 올 12월 안으로는 정비 구역이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이 된다 이 말씀인데요. 보통 개발 사업이 구역에서 단계별로 들어가게 되면 다 이게 진행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재개발과 현재 공공재개발이 참여하는 재개발 과정이 다른 점이 기간이 그만큼 단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또 똑같은 개발 방식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0년도에 첫 1월 달에 선정지가 발표를 했는데 2차가 바로 나오는 거죠. 2차가 보시게 되면 56군데 중에 공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17군데가 3월 달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3월 달에 후보지가 발표를 할 때에 이미 작년에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날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일이 9월 20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9월 2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가 돼버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가 돼버리면 사실은 권리 산정일 기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가 되면 조합원 자격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 이후가 되면 권리 산정일 이후가 되어버리면 사실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후보지 발표할 때에 이 네 지역이 권리가액 산정일이 언제인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라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곳을 보시게 되면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발표를 했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다 보니 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을 보시게 되면 노후도가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역세권이 있다고 다 이렇게 재개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하고 열악한 지역은 당연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양평역이죠. 양평역, 이렇게 봉천역,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8군데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동대문 같은 경우 마찬가지, 청량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지역이 공통점이라 그러면 공통점이지 완전히 다음에 2차, 3차도 마찬가지로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노도에 따라서 동의율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이제 나겠다. 보이는 거죠. 이미 길이 중심이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선정된 이 지역 말고 이제 추가적인 예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평가를 할 때는 우선 첫 번째 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도라든지 주민의 동의율, 과거의 유타운이나 역세권 개발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총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공공개발에 대한 혜택이 우선 보시면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보장이 되며 사업비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공공재개발에 대한 아무래도 기대 가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규제 완화, 또한 신속한 인허가 문제, 사업비 지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점점 더 큰 이런 희망이 되다 보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뜰 때의 정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역도 마찬가지 그 결과가 여기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정말 마지막 마무리가 부동산 정책에 이번에 정말 성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8군데를 지역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지역 자체가 어떠한 노후도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다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